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공군! 공군본부 정은공보실에서 교육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정상근 중입니다. 네,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됐는데 사실 언제까지 이 코너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일종의 개편, 시즌 개편 때라서 이제 장이 바뀌면 이 코너도 없어질 수도 있고 해서 임건병장과 마지막으로 또 함께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오늘 책 읽는 공군에서는 원래 안 계셨던 여성분이 최초로 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네, 홍보과의 한때 여신, 한때 공군 여신. 그 초록색 창에 초록색 친구한테 이렇게 치시면 공군 여신 이렇게 치면 같이 연관을 해서 나오는. 네, 그러나 지금은 28. 네, 28. 네, 밑에 28 이렇게 내일 모레 30인 홍보과의 디스를 홍보과의 박성윤 중사님 모셨습니다. 네. 네, 사실 굉장히 오늘 특별한 이 게스트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 책 읽는 공군을 기획은 사실 작년 한 8월쯤이었어요. 첫 방송은 올해 한 2월쯤이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공백이 있었던 이유는 처음에 저희가 원래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었다가 그게 이제 물 건너갔죠. 재미없을 것 같아 이러시면 파업 못하겠다 이러면서 못 주십니다. 네, 두들겨 맞고 벽에 다시 하게 되는. 네. 어쨌든 초창기 멤버가 다시 모였다는 원년의 좀 마음으로 훈훈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가장 핫한 멤버들이 아닌가 공감 블로그 내에서 네, 점점점 네 이렇게 모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병사, 부사관, 장교가 함께 모여서 사실 오늘 이 삼위일체가 모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다시 갑시다. 네, 왜냐면 또 이따 소개하겠지만 오늘 다룰 이 책이 각 계급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네요. 네, 포맷과 내용이 어우러지는. 그렇죠. 그냥 개인으로 나온 게 아니라 각 계급의 대표 주자로 나온 겁니다.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 이 세 사람이 게스트로 또 진행자로 다시 뭉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읽는 공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중공고를 부탁해. 네, 야심차게 준비한 진중공고를 부탁해. 이 진중공고를 부탁해는 책의 간략한 소개를 통해서 이 책의 전반적인 매핑을 좀 하는 코너입니다. 예.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오늘 책 제목을 먼저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요. 바로 내 옆에는 왜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인간관계 혹은 사회적 관계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각 이제 계급의 대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책은 심리학자랑 범죄 소설가가 저자가 된 책입니다. 사실은 뭐 맨 앞에도 나왔지만 괴로운 소설가 산드라 리프케스, 더 괴로운 심리학자 모니카 비트블룸, 이 두 사람인데 그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책을 쓴 건 이 소설가 산드라 리프케스가 이 책을 썼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모니카 비트블룸이 감수를 해준 거예요. 이게 어떤 사회심리학의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저자로 돼 있는데 이저자로 할 만큼 많은 또 도움을 줬나 보죠. 이 책이 진중공고로 선정된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사회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그쵸, 베스트셀러죠.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병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좀 군대에서 이상한 사람을 마주칠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가족 말고는 같이 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8명을 모아놓고 너네 여기서 같이 살아 이러니까 이제 밖에서는 가면을 쓰고 다니더라도 집에 오면은 그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 모습들이 이상해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이상해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죠. unusual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기보다는 나랑 좀 다른 거죠. 다른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이상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서로 살아온 방식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랑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이 베스트셀러라는 거는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고민과 어떤 정서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다는 것은 사람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넥타이 메고 있다 보면 좀 가면 쓰고 그래 이렇게 좀 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다 벗고 같이 살게 되잖아요. 예, 하루 이틀 가면 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예. 사실 365일 같이 사는데 그 가면 뭐 계속 쓰고 있기 어렵잖아요. 그쵸. 사실 부부도 예. 처음 결혼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 거죠. 아,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옷을 벗고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쨌든 간에 진짜 옷의 의미가 아니라 예. 한꺼풀 벗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저 남자가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저 여자가 내가 아는 사람 맞나? 이상해! 하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의 고민을 이 책이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진중문고로 선정이 된 게 아닌가. 네. 예, 아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 이런 책들이 많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예. 맞아요.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맞습니다. 나와 마주서는 용기. 나는 내가 제일 어렵다. 뭐 이런 자조적인 어떤 내용들도 많은데 대부분 이런 인간관계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병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을 텐데 오늘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구성을 살짝 좀 살펴볼까요? 책의 구성은 굉장히 뻔한 그 로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보시면 서론 딱 하고 이제 12가지 이상한 사람의 유형, 뭐 남의 업적 가르치는 사람, 까다로운 척하는 사람, 불평불만 많은 사람, 예. 뭐 긍정을 강요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이상한 사람을 나름대로 이 저자 나름대로의 시선을 담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남에게는 이상한 사람일 수 있으니 성찰하자. 뭐 이런 약간 뻔한 얘기긴 한데, 예, 약간 뻔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죠? 예. 네. 뻔한 이야기가 원래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혹시 12가지 중에 특별히 공감됐었던 부분들, 그런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를 갑작스럽게 잘 내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예, 욱하는 사람. 평소에는 막, 그래거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런 식의 사람들이 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생활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뭔가 얘한테 이 전우한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욱해서 화를 내니까 귀찮아지고 그렇다고 또 계속 참자니까 뭔가 이제 딜교환을 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서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기분이 들어서 좀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건 예. 후임보다는 선임이잖아요. 저희 동기입니다. 동기가 예. 동기라서 더 껄끄럽습니다. 후임이면은 뭐 화내면은 뭐 선임이면 또 그러려니 하는데 예. 동기라서 이게 같이 사니까 참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아빠는 예. 매일 때리는 아빠보다 때렸다 안 때렸다는 아빠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매일 때리면 우리 아빠는 그냥 매일 때리는구나 하는데 때렸다 안 때렸다를 자기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쵸. 청소를 해도 때리고 청소를 해도 때리는 거야. 안 때리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했는데 때릴 때 안 때릴 때가 있으니까 일관되지 않은 건 일관되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이래요. 네. 자기 기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데 사무실에 있다가 어느 날은 막 웃고 컴퓨터 하고 있다 막 웃다가 똑같이 컴퓨터 하고 있었는데 그 전날 뭐 아내분이랑 뭐 싸우셨던 거야. 그래서 너 왜 컴퓨터 하고 있어? 어제도 하고 있었는데. 그죠? 뭐 그런 거예요. 이런 분들이 좀 어려웠던 거야. 혹시 이 12가지 유형 말고 또 다른 유형들은 혹시 여기 책에 있는데 안 꼈다. 이 책의 저자는 독일인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정서가 담겨있지 않다.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약간 비슷한 건데 약간 조금 맥락이 다른데 2호선이랑 비슷해요. 2호선. 네. 남의 업적을 가로채는 사람. 네. 근데 이건 업적은 아니고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쟁취하려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예. 잘한 건, 잘 된 건 자기 탓, 네. 안 된 건 네 탓. 잘한 거는 윗사람한테도 뭐 예를 들어서 박수사님이 하셨는데 네. 이름 쏙 빼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회장님. 뭐 이렇게 하고 안 된 거 있으면은 자기 한 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그러게 왜 그랬어, 박중사? 응? 그쵸.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진짜. 네. 많이 해보시는 거 혹시? 제 얘기는 아니고. 또 이런 사람,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전화를 오랜만에, 그러니까 예전에 같이 근무를 했는데 뭐 갑자기 연락이 왔다. 저는 엄청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뭔가 난 그 사람한테 맞아요.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구나. 전화 딱 받았어요. 뭐 잘 지내냐, 안부 전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잠깐 나를 잠깐밖에 몰랐는데. 네. 기승전 부탁으로 끝났는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은 거. 네. 잘 지내지? 잘 보고 있어 요즘. 그래서 너 부탁 부탁이 좀 있는데. 부탁 하나만 좀 하자. 뭐 이렇게. 그것도 아주 어려운 부탁을. 네, 나는 이 사람한테 뭘까? 그때 가장 생각이 많아지죠. 근데 부대에서는 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워낙에 이제 협조가 안 되면 예. 진행이 안 되니까. 사실 본부 같은 경우는 각자 일만 하는데 예하부대 같은 경우는 본부 승인 뭐 제약이 많죠. 제약이 많다 보니까 다 도와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부탁 다짜고짜 할 수 없으니까 일종의 인간관계로 일단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 약간 나중에는 네. 지금은 눈에 보이는 네.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참 전화 참 받을 어려운 때마다 조금 아쉬움이 많이 네.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뭐냐면 과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이상한 프레임과 혹은 상황만 존재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정말로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잖아. 맞습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인권명장을 바라볼 때 얘가 이 사람이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면 우리 모두가 바라봤을 때도 이상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나에게는 이상한 사람. 근데 박수산이 봤을 땐 제가 막 얘기해요. 인권명장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 괜찮은데요? 10명 중에 한 2명, 3명은 또 괜찮다 그래요.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거든요. 예, 맞습니다. 10명 중에 10명이 저 사람 다 이상해 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내 맘에만 안 드는 경우가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100% 옳지 않고 이상한 건지 그거는 사실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나한테만 저 사람이 이상하다면 누가 이상한 사람이죠? 제가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네, 그 질문을 사실 이 책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병원에 이제 막 아파서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 제가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검사를 다 했어요. 또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랬다 그래요. 환자분의 손가락이 좀 아프다. 그러니까 여기도 누르고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 눌러도 다 아픈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이상한 게 아니라 손가락이 이상한 거죠. 내가 인건병도 이상해, 박수민 증상 이상해 라고 손가락을 할 때 나머지 3가지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나의 프레임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다. 네, 어쨌든 이 정도가 되면 진중문고를 부탁해 정도는 랩핑이 쭉 된 것 같아요. 예.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결국엔 성찰이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먼저 성찰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에게 한번 손가락질을 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로 이제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상호간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 록! 네, 이걸 직접 해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오프로코 시간을 통해서 병사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이상했던 간부, 또 부사관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이상했던 간부, 장교의 눈으로 봤을 때 이상했던 병사나 부사관,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좀 좁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건병장님, 그런 일 있었나요? 예, 뭐 다짜고짜 그런 일 있었나요? 언제 있었죠? 많은 누구죠? 일들이 있었지만 한 분만 빙산의 일가 한 분만 소개해드리자면 네, 한 경우도 아니고 아주 그냥 이제 그분이 탕해지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막 너는 휴가 걱정하지 마라. 나는 여자친구가 있는 병사나 가족이 많이 보고 싶은 병사한테는 휴가를 거의 무한으로 준다. 근데 그 다음날 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앞으로 병사는 사무실 근무 위로 휴가를 쓰지 마라. 그 이유는 너가 휴가를 나가면 너 야근을 하게 된다. 너는 휴가 나간 동안 일이 쌓여서 야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너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휴가를 나가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진짜 의심스러운 논리를 펼치시며 겉에서는 막 휴가 준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보는 거랑 뒤에서 하는 거랑 다르신. 앞에서는 자유로운 척.
대충 누구신지 이렇게 감이 좀 오는데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 생활관에는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아니 많은 분들이 좀 계시지만 떨고 계신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지만 네, 뭐 그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식의 유형.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챙겨줄 거 다 챙겨줄 것처럼 얘기하고 예, 뒤에서는 다른 조치를 취해버리는. 맞습니다. 그죠. 네. 너가 함께할 분이야. 요거 그대로 살려주시고. 네. 네, 다음은 박동민 용사님. 네. 저는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되게 혼란스러웠던 데가 처음에 이제 이병으로 이제 만약에 오면은 병사. 네 이것도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군요. 네, 네 이병으로 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적극적이잖아요. 이제 훈련을 받고 또 군인화 단계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오랜만에 듣는 군인화 단계. 네, 그 단계에서 아주 군인 네, 그 단계에서 이제 아주 잘하죠 군생활 시작을. 근데 이제 말년 병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인사도 성의 없이 진보하는 거죠. 아, 그렇죠. 영장류가 원숭이에다가 직립보행 하듯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실제로 생활관에서 이병 때는 이러고 다니다가 나중에 인범병장 원래 그 별명이었대요. 직립보행. 이러고 다니다가 지금 이러고 다닌다고. 진짜 이병 생활은 남 부끄럽지 않게 잘했다고 제가 진짜 자신할 수 있어요. 이러고 헤헤헤 뭐 이런 거. 또 아주 한 아부하면서 네. 아무튼 그 아주 처음에는 잘했으나 끝에 뭔가 뭐 제가 몇 번을 불러도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로 답변을 일관하는. 네, 근데 그게 원래 이 친구가 그런 친구인가 아니면은 나한테 개인적인 압감정이 있나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태도 같은 걸로 사실 지적받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잖아요. 사실 네. 이 병사들이 오면 저도 만약 새로운 조직에 가면 그 조직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결단을 내릴 거예요. 내 생모습으로 갈 것인가 네. 아니면 일종의 가면을 좀 쓸 것인가.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럴 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그쵸. 그러니까 가면을 철저하게 썼던 거죠.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제가 또 국방부 네. 3군 통합 왕고로서 말년병장의 입장을 또 약 조금이나마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아마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병사가 뭔가 말년 병장으로 이렇게 다가가면서 이제 약간 그런 걸 좀 봤습니다. 아, 내가 병사지만 나 정도 되면은 약간 이제 사실 되게 고참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간부들이랑 병사들 다 있지만 나는 그래도 병사들 중에는 왕이다. 병사 중에 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짬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나. 여기 동물의 왕국인데 내가 토끼 왕 정도는 돼. 뭐 이런 거. 그럼 약간 토끼 대표로 왔는데 왕령 되면 사슴 정도는 날 두려워해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근데 사실 간부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얘네 2년 하고 나가는 건데 뭐 여기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 계시는데 뭐 1년 3개월 했나 1년 8개월 했나 알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병사들끼리는 이제 2년이나 병사들 안에서는 5개월도 큰 거죠. 5개월이면 진짜 엄청 큰 맞아요.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박중사님 입장에서는 되게 7년 했는데 네, 뭐. 얘네들이 막 6개월 차이라 그래서 이거 나도 똑바로 안 해? 막 이러고 있으면 아휴 뭐 이렇게 나오죠 진짜. 또 약간 그런 뭔가 알아줬으면 하는 이제 나는 나도 이제 짬 찰 만큼 찼다. 약간 그거를 알아줬으면, 간부들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 예전에 이병이 아닌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이제 기분이 나빴다기보다 내가 저 사람은 내가 계급이 올랐는데도 아예 또 나를 이병 취급하지? 약간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 네, 각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왜 그랬구나 이런 것도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좀 이해의 폭을 넓히면 뭐 이상한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발견해 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오픈워크 제대로 한 것 같은데요, 그죠? 좋습니다. 네, 진짜 계급장을 뗐다가 다시 붙여놓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죠. 진중문고 선정에 있어 추천과 아쉬움을 말해보는 말해 Yes or No. 이 코너에서는 진중문고로 선정이 됐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역시 이런 부분과 또 아쉽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이 책의 매력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역시 이래서 진중문고가 됐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12가지 유형을 보면서 자기도 좀 찔리는 면이 분명히 있을 맞아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되게 찔리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어떤 찔리는 그런 느낌을 좀 즐기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네, 성찰할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책을 접하지 않았다면 그냥 이 사람은 뭐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역시 뭐 사람은 변하지 않아. 물론 변하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넘어갔을 법한 것들을 이 책에 그 챕터별로 유형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그렇죠. 사람이 이런 유형이구나. 여기서 제안해주는 어떤 대안 같은 것들을 한번 상기시키고 이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네, 그렇죠. 좀 넓어지는. 예, 맞아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내 주위에 지금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쉽게 낙인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인 것 같아요. 뭐 낙인이라는 말이 이제 뭐 꼭 나쁜 말은 아니지만 뭐 당신은 뭐 68페이지 쪽에 나오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뭘까요? 좀 그래도 진중 공부가 되긴 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이라면 우선 그 대안이 과연 한국 사회에서 써먹을 만한가. 맞아요. 이 점이 역시 가장 크게 독자들에게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독일 사람이 진 거기 때문에 예. 대안이 조금은 너무 기본적이거나 네. 비현실적인 대안들이 있는 게 교과서적인 수준의 대안이 네, 그런 게 아닐까 아닐까 싶습니다. 읽다가 처음에는 그러면 되게 새로운 대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딱 봤는데 좀 맥이 빠진 대안. 네, 오히려 그래서 그럴까? 이 책의 매력은 어떤 대안보다는 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의 상황 네.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맞아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그런 이상한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주는 데 있어서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만약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본인 이 책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해 보기도 하고 또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데 네. 좀 이렇게 속도를 좀 늦춰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지점에서 아까 우리가 던졌던 화두, 그러니까 생각해 볼 점에 대해 생각해 볼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생각해 볼 점에 대해서 과연 이상한 사람이냐 정말로 아니면 이상한 그 프레임과 혹은 손가락질만 있는 것이냐 했는데 어떠신가요? 좀 그 이상한 사람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좀 드셨나요? 아무래도 이해 폭이 좀 넓어졌으니까 좀 다른 시각으로 한 번 더 찍고 네. 넘어가지 않았을까. 저 같은 경우도 이상한 사람이 꼭 이상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네. 근데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냥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분명히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이거는 이제 사회적 관계가 지금 부정확하다는 거거든요. 사회적 관계가 삐끄덕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회적인 관계나 인간관계가 건강한 사람 혹은 그 부대가 정신전력도 강하다. 그러니까 멋진 말. 이상한 사람들이 나도 늘 이상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우리 부대의 어떤 인격도 성숙시키지만 어떤 정신전력, 전이 고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상할 수 있고 나 또한 이상한 사람들일 수 있으니까 이해의 폭을 넓히자. 네. 뭐 이런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명언까지는 아니고요. 뭐 이런 이해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 어떤 말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아일랜드가 낳은 천재적인 소설가죠.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성인에게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다. 네. 이 말은 모두 다 지금 훌륭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도 과거에는 훌륭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의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언젠간 내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보다듬어주면 언젠간 성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죠? 또 어떤 지금 저 사람은 안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랑 너무 달라, 이해할 수 없어 하는 사람도 나중에는 그들에게도 미래가 있다 라는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개극장 떼고 한판 붙는 신개념 북리뷰 토크쇼 책 읽는 공군. 오늘 특별한 구성으로 특별한 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9월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책 읽는 공군이 계속 살아남을지 여러분들의 댓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질문 받는다 코너가 오늘 없어졌습니다. 아무도 질문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성적이 저조하면 개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만약 개편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저는 또 이 책 읽는 공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